명언 속 인생. 프란츠 카프카.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죽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원고를 불태워줘. 편지도, 노트도, 일기도 전부. 그 부탁을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출판했습니다. 그 배신이 세기의 작가를 만들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변신, 심판, 성을 쓴 작가. 하지만 생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번 약혼하고 3번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카프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자신의 글이 도끼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태우라고 했던 남자. 그 역설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83년 7월 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라하에서 프란츠 카프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강하고 단호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강함을 요구했습니다. 카프카는 아버지와 정반대였습니다. 섬세하고 예민하고 몸이 약했습니다. 말보다 글이 편했습니다. 아버지 헤르만은 이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프카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1919년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분석하고 왜 자신이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편지. 하지만 이 편지는 아버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받았다가 돌려줬습니다. 아버지 헤르만은 이 편지를 죽을 때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카프카의 모든 작품에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녹아 있습니다. 심판의 주인공이 이유도 모르고 재판을 받듯 카프카는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심판받는 느낌을 평생 받았습니다. 카프카는 프라하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문학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졸업 후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노동자재의 보험을 담당하는 공무원 성격의 직책이었습니다. 카프카는 이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새벽 2시 3시까지 가족들이 자는 동안 혼자 책상 앞에 앉아. 낮에 카프카와 밤에 카프카가 달랐습니다. 낮에는 보험 서류를 처리하는 직원이었고 밤에는 인간 존재의 불안을 탐구하는 작가였습니다. 카프카는 이 이중 생활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낮 동안 죽어 있다. 글을 쓰는 밤에만 살아있다. 하지만 이 밤의 글들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카프카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카프카의 연애 이야기도 그의 소설만큼 복잡합니다. 펠리체 바우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912년에 만났습니다. 카프카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500통이 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파혼했습니다. 다시 약혼했습니다. 다시 파혼했습니다. 카프카는 이 반복이 왜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글쓰기와 결혼이 양립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나를 인간 사회로 끌어들일 것이다.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윤리의 보리체크와 약혼했다가 또 파혼했습니다. 밀레나 예센스카라는 유부녀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카프카가 쓴 편지들이 나중에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밀레나에게 보낸 편지들. 그 편지들이 카프카의 가장 인간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싶었던 남자. 연결되고 싶지만 연결되는 것이 두려웠던 남자. 그것이 카프카였습니다. 1915년 변신이 출판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벌레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그레고르 잠자라는 남자가 벌레가 된 뒤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이야기. 이 소설이 왜 탄생했는지 이제 알겠죠.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 낮에는 직원, 밤에는 작가로 이중생활을 한 남자. 그 소외감이 벌레가 됐습니다. 카프카는 변신을 출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형편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신의 작품을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글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완성한 작품보다 미완성으로 남긴 작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들도 불태우기를 원했습니다. 심판은 미완성 소설이었습니다. 성도 미완성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완성들이 카프카를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성하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남겼으니까요. 그것이 카프카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처벌받는 것,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힌 것. 그것이 카프카적입니다. 1917년 카프카에게 결핵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당시 결핵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카프카는 이 진단을 받고 오히려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벗어날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카프카는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도라 디아만트라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카프카보다 20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베를린으로 이사했습니다. 카프카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독립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밖에서 산 시간이었습니다. 카프카는 그 시간을 행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결핵이 악화됐습니다. 후두 결핵으로 이어졌습니다. 먹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굶어가면서도 카프카는 글을 교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1924년 6월 3일 카프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0세. 죽기 전 친한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모든 원고를 불태워줘. 읽지 말고. 편지도, 노트도, 일기도, 미완성 소설들도 전부. 막스 브로트는 이 부탁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브로트는 카프카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원고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심판이 출판됐습니다. 1926년 성이 출판됐습니다. 1927년 아메리카가 출판됐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편지들, 일기들이 줄줄이 출판됐습니다. 카프카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카프카의 이름이 퍼졌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주의, 관료제, 소외. 카프카가 소설에서 그린 세계가 현실이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카프카적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카프카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불립니다. 친구의 배신 덕분에. 카프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자신의 책이 도끼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카프카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100페이지 편지를 쓰고도 전달하지 못했던 사람이 세상에 자신의 내면을 내놓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배신이 그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바다가 깨졌습니다. 카프카는 또 이런 말도 썼습니다. 희망은 있다. 무한히. 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카프카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닿을 수 없다는 것. 그 불안이 20세기 인류의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글을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지금 우리의 바다를 깨고 있습니다.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가 죽은 뒤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카프카의 작품을 정리하고 알리는데 헌신했습니다. 브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프카가 불태우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원했다. 두려움과 갈망이 공존한 남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불태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너무 날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불완전해서. 카프카의 미완성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미완성도, 여러분의 날 것도 누군가의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습니다.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